이제 오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됐고요. 자, 이제 오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일도 하고 좀 출출할 때가 됐죠. 그래서 점심으로 도시락 배달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음식만 오는 게 아니죠. 일회용 수저에 물티슈까지 같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 탄소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달시킬 때 다회용기 사용으로 주문하면 좋아요. 1일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하루 약 2,200톤의 생활 폐기물이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또 일회용 수저 대신 개인 수저, 물티슈 대신에 손수건 사용하기 이거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거? 용기 내 챌린지. 뭐예요? 네? 용기를 들고 가서 식품을 포장해 오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싹 줄일 수가 있어요. 냄비를 들고 가서 자 해나만 그래, 주세요 그런 하면 거는, 제 냄비를 들고 가면 되게 좋아하시면서 거기다 담아주시거든요. 그게 용기 내 챌린지. 그렇구나. 아니 저는 왜 그랬냐면 사실은 뭐 이런 환경 이런 활동보다도 이게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보다는 맞아요. 저희 집에서 쓰는 냄비채로 갖고 와서 조금 더 데워서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몸에도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걸 아예 실천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군요. 많습니다. 그 용기 내가 그 용기거든요. 컨테이너. 아니 배달앱에도 요즘 왜 일회용 수저 안 받는 거 이거 네, 맞아요. 체크하면 네,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이 작은 실천이 아까 뭐 얼마를 아낄 수 있다고 막 이러시는데 예. 작은 일이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식사하고 난 후에는 또 이렇게 달달한 커피가 땡기죠. 땡기죠. 자, 종이컵을 이용해서 믹스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믹스 커피 하면 또 따라오는 게 뭐죠? 종이컵. 종이컵인데 이게 그냥 컵에다가 이것도 물 조절 거기 써져 있는 대로 120 정도로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낮게 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네. 맛이 안 나. 안 나지. 그 약간 그 종이컵에서 나오는 향이 있나 봐. 아니, 그 그리고 맛이 아니야.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옛날에는 독서실이든 어디 가면은 100원, 200원 넣고 율무차, 코코아, 맞아. 커피 이런 거 먹었었잖아. 그게 율무랑 그 커피 있잖아요. 네. 우유 커피랑 반씩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하여튼 별걸 다 해봤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추억이 있어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사실 문제가 뭐냐면 방금 종이컵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종이컵이 순수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코팅돼 네, 있죠. 내부에 플라스틱이 코팅이 돼요. 젖으면 안 되니까. 폴리에틸렌 소재로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리컵 쓰시는 게 좋고 다회용 컵을 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왜 업소 같은 데 보면 종이컵 이렇게 모아서 달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거 사실은 재활용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나중에 그냥 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네, 뭐 그 정도 따로 처리하기 좋은 그거는 거지. 좋던데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 있는 진짜 한 모금씩만 먹는 그건 진짜 종이던데요. 꽃갈 졌더라고요. 모양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먹는 거는 안에 코팅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두껍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산하는 과정. 그런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이 또 그래도 전기가 또 거기에 에너지가 전기가 드는구나.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어떻게든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냥 안 쓰시는 아니 게. 그리고 퐁당 버리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 예. 요거를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우리가 요것만 실천해도 진짜 어. 나무를 몇 그루씩 심는 게 되는 그래, 거예요. 맞아. 그래. 우리 맞아, 또 맞아. 자손들이 더 오랫동안 또 살고 그걸 우리가 있으니까요. 배워야 되니까. 또.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스트레스 어떻게 받지 마시고. 김한력 씨 오후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이제 커피 김한영 한잔 씨가 하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점심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또 공과금 낼 게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또 은행을 가가지고 공과금을 내는데 종이로 지로 영수증을 또 받았습니다. 자, 그냥 은행만 갔다 왔는데 김한영 씨 또 잘못했죠? 네, 그 종이고지서 때문인데요. 네, 네. 원래 종이고지서 말고 요즘에 전자고지서로 다 변경해가지고 다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09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자고지서로 바꾸면서 약 1,7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고지서를 이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200원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고지서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고지서를 어떻게 하면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지서는 이메일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받으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한전, 수도사업소 등 운영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방세의 경우에는 서울은 이텍스, 지방은 위텍스. 이걸로 고지서 수령 방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텍스는 하고 있어요. 서울시 이텍스. 사실 지금까지 중에 굉장히 어렵고 막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 없었어요. 아니 조금만 신경 그냥 다 쓰면 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분만 이렇게 그쵸. 계속 탄소를 배출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다 우리의 지금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 이제 집에를 가셔야 되는데 또 집에 또 생필품도 필요하죠. 또 식재료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그냥 물건을 산 영수증을 종이로 또 받았습니다. 줘서 받았는데 잘못했어요. 그죠? 네. 네,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네. 이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인지 이미 다 해놓고요. 또 냉장고 안에 식재료 먼저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구입을 하는데 저는 냉장고 앞에다가 냉장고 안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금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구입할 때는 보관 기간이나 유통기한 확인해 주시고요. 되도록 낮게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나 에코백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하기만 해도 연간 23.6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겠다, 나는 전자 영수증으로 받겠다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받는 영수증이 받으면 이렇게 뜨끈뜨끈하잖아요. 이거를 전사지 영수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검은색 잉크에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의 건강도 좋고 지구도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미세먼지 뭐 때묻은 옷들을 빨아야 되니까 빨래도 하고 또 건조기를 이용해서 빨리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요. 예. 건조기까지 사용해서 옷을 다 했습니다. 아. 자, 이렇게만 집안일을 했는데 또 이게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는 정말 필수품이죠. 근데 예. 그게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세탁은요, 빨래하실 때 모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세탁기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주로 쓰시는 게 좋고요. 건조기도 편하긴 하지만 자주 일광 건조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또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여러분들이 빨래를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셔도 가구당 연간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약 14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건 먹었지만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녁밥으로 이제 삼겹살 정식을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또 일회용품이네. 근데 시켜서 먹다 보니까 또 일회용품이 또 따라서 발생을 했어요. 네. 요즘 막 아이들 또 방학이었고 막 이럴 때 뭐 한두 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켰다? 와, 그날 쓰레기 안 버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오죠. 순식간에 싼더미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막 어찌저찌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버리러 가잖아요. 네. 아파트 버리는데도 이만큼이면 그냥 맞아요. 다 막 맞아요. 부피며 근데 뭐죠 라벨도 띄고 그다음에 물병은 발로 막 찌그러뜨리고 별거 다 해도 와 맞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배달시키셨을 때 물론 쓰레기, 일회용품 쓰레기도 문제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바로 고기입니다. 그 메뉴에 문제가 있어요. 고기. 고기? 바로 고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뭐가 지우면 안 될까요? 네, 싹 다 그냥. 싹 다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고기의 상당수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내뿜는 이런 탄소 양이요. 전 세계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5%를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여러분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하는 그런 탄소 배출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딱 하루만 예를 들어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천하셔도요. 이걸 자동차로 약간 환산했을 때 1년간 560km. 그러니까 서울과 약 부산 거리죠. 예. 그 정도 거리 운전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수가 있다는 있어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이게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이게, 아니, 얘네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탄소 배출인 거예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방귀를 많이 낍니다. 트림도 하잖아요. 네, 트림도 하고 네. 특히 방귀에 메테인 가스, 일명 메탄 가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메테인 가스를 아주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동차 매연보다 많고요. 또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변을 많이 봅니다. 변을 어마하게 보는데 그 변을 깨끗이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기를 안 먹는 그 베지테리언 이런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만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구를 위해서라도 좀 그런 걸 줄여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소가 더 그 가스를 내뿜는 게 소가 더 많을까? 독할까? 돼지가 더 독해서 우리 환경에 더 네. 돼지인가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소에서 내뿜는 방귀가 네. 돼지가 내뿜는 방귀보다 온실가스 측면에서 보면 2배 더 많습니다. 아, 진짜? 몸집이 커서 그런가? 네, 맞습니다. 몸집도 많고 더 어마어마한 양을 내뿜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 2배 이상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든 돼지든 이 메테인 가스를 내뿜는다고 했잖아요. 예. 이 메테인 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0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 게 환경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까지 먹었으니까 집안일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작은 먼지까지 짝짝 빨아들이기 위해서 강으로 해놓고 청소기를 사용했습니다. 예. 요때도 전기를 쓰면서 또 탄소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게 지금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인데 네. 이걸 강으로 하면요. 한 방에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제 거에는 초강력이 있고 강력이 있고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데 초강력으로 하면 그냥 한 번만 싹 하면 되는데 강력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래 돌리나 초강력으로 한 방에 돌리나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같은 면적에서 돌려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놓치는 부분들도 많고 또 배터리 닿는 거를 보면요. 초강력으로 했을 때 굉장히 빨리 닿습니다. 충전기가. 예,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거는 에너지를 그만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으로 두고 청소하는 것보다는 중으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초강력보다는 강력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57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생활 먼지 정도는 다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충전기가 얼마나 빨리 닳는지. 불 켜져 있는 게 툭툭 내려가기는 네. 해요. 네, 점점 꺼져가기는 하는데. 아, 그렇구나. 저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하면서. 다들 빗자루 쓰시길 바랍니다. 빗자루. 쓰레바지 빗자루 있으면은 전기 없이도 저희 집에 어머니가 오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아직 전기 잘 안 쓰시고 쓰레받기 하고 이제 물걸레 쓰시고. 그다음에 그거 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은 왜 저기 먼지털이 네, 옛날에 네, 총체라 그랬어. 네, 네. 그걸로 이렇게 먼지도 이렇게 띄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걸로 진짜 많이 맞았는데. 엄마 거꾸로 들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체 거꾸로 들면. 하루의 마무리로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렸는데요. 여기서도 탄소를 줄이는 노하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니, 이거는 우리 남편들도 많이 배워놔야 돼. 네. 음식물 쓰레기 담당하는 분들이. 그쵸. 남편들 아빠들. 많이 하니까. 네. 먼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적게 만들어서 그거를 다 소진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먹는 반찬들을 쟁반 위에다가 그 용기째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쟁반째로 꺼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반찬을 꺼내지 않아가지고 오래돼서 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 빙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육수 낼 때 멸치, 건다시마, 또 건새우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거 싹 갈아가지고 넣게 되면은 버리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명히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파, 옥술 껍질, 티백 형태의 차, 각각류 껍질, 견과류 껍데기라든지, 햇가류의 씨, 뼈다귀, 생선뼈, 어패류 껍데기나 알 껍데기, 차류 찌꺼기, 하얗게 찌꺼기는요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워. 근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면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야 될 차례인데요. 네. 재활용 쓰레기도 잘 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3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버릴 때 라벨 분리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배출했을 때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재활용 쓰레기는 사람이 일일이 선별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가 접혀 있으면 내용물 파악이 어려우니까 비닐봉지 접어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게 부피를 줄이려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딱지 접듯이 옛날에 쪽지 접듯이 이렇게 이제 접는데 그 안에를 확인을 못 하니까 더 번거로워지니까 아예 쫙 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네네. 눌러놨다가 한꺼번에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 밖에 또 재활용품 버릴 때 뭐 좀 주의해야 될 상황 같은 거 알려주실 거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전단지인데요. 네. 전단지 같은 경우는 종이가 코팅돼 있잖아요. 반딱반딱한 거. 네, 그런 거와 영수증, 컵라면, 치킨박스, 사기 그릇, 내열 유리 같은 거는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펌프에 스프링이 있는 스프레이통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품을 쓰실 때 나중에 처리하실 때
꼭 거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게 구별해서 분리수거만 잘 해주셔도 우리가 탄소 배출 줄이는데 크게 일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열심히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여기에 뭐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삼각형 막 그려져 있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럼 맞아요. 오히려 이거를 그냥 확 안 버리는 게 훨씬 그 돕는 게 아닐까. 모르면, 맞아.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돕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버리실 때 깔리는 게 칼이잖아요, 칼. 칼이 칼이 나라고. 칼날 빼고는 칼날 또 빼고는 또 다 다 다르죠. 맞아요. 플라스틱인 것도 있고 그거를 분리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는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칼 자체를 그냥 배출하시면 되거든요. 대신 칼을 날에 다칠 수가 있어요.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두꺼운 천이나 테이프로 좀 감싼 다음에 칼 주의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그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여름철이라서 사실은 배달이나 아니면 택배 받으시면 아이스팩 굉장히 많이 받으실 네. 텐데 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열어서 물은 버리시고 나도 그 버려, 비닐을 그거는. 재활용으로 버리시면 되는데 젤형 있잖아요, 젤. 난감한 게 바로 젤형입니다. 말랑말랑한 네, 거. 맞아요. 젤이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환경부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젤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곳이 나옵니다. 각 구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 버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또는 내가 내용물이 파손이 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집에서 우리 화분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화분 같은 경우는 흙을 깨끗이 씻어서 분리 배출하셔야 되고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자기라든지 토기 화분 같은 경우는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불, 누이불 같은 경우는 의류 수거함에 소모이불 베개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이불이라도 또 다르게 버려야 네, 돼요. 맞습니다. 네. 부피가 큰 거는 종량제에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피가 큰 거. 큰 거. 네. 소미불 이런 거 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잘라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돼요. 큰 우리 동네는 주황색인데 제일 큰 거. 거기에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버려야 돼요.